네,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서 4477님, 이분은 또 자주 남겨주시죠. 오늘 또 테스라는 종목을 주셨는데요. 16,250원에 20% 비중이십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종가는 18,100원에 마감되셨습니다. 자, 이재우 차장님, 이분 수익을 어떻게 걷어 나가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18,000원대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현재 뭐 큰 이상 없죠. 뭐 그러면 일단 뭐 시세가 둔화된다거나 뭐 꺾일 때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도체 쪽이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뭐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고객사들의 어떤 뭐 설비 투자 뭐 이런 기대가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스 쪽에 테스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3D 랜드 쪽 이쪽에 그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인데, 뭐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으로 만들어가고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보유를 더 가져가는 게 맞고요. 최근 양산은 올렸다 뺐다 이런 뭐 변동성을 뭐 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올리면은 뭐 또 한 하루 이틀이나 있으면 좀 조정 주고 간다. 뭐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한 이틀 정도 뭐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뭐 상승장에도 조금 소외감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먼저 올라서 눌림목 주는 정도로 이해하신다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 그 예상 실적이 한 230-4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800억대 시가총액이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여줘서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넘긴 한 2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22,000원 제시한 이후에 익절 2만 원대 넘어가서 이제 뭐 거래가 됐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차후에 이제 5일선 깨고 내려갔을 때 이제 뭐 익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22,000원 그렇게 잡으시면 바라겠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 뭐 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손절가가 한 17,500원 정도 비중 조율 자리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꾸준한 보유로 수익을 키워 나가시면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 행하셔야 되는 손절가까지 저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244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증권 보겠습니다. 7,000원에 2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0.43% 상승해서 6,950원이죠. 김영용 전문가님, 딱 매수가 부근이시네요, 이분. 네, 이 현대증권, 작년에 이제 증권주가 그렇게 좋다가 증권주가 최근에 시들시들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이제 경제가 좋고 증시가 화랑을 보인다라고 하면 증권주가 강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1분기, 이르면 1분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늦으면 뭐 2분기 초순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증시는, 이런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크게 추가적으로 좀 밀리지 않은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약발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최경환 효과가.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상 이 밴드 자체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하단과 상단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보면은 7,500원짜리, 그 다음에 7,600원대 후반 700원, 이 자리에 상당히 매물이 여러 개가 겹치죠. 그래서 주로 이제 7,500원짜리부터는 매도를 좀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지금 하단 자리 6,750원인데 그 운신의 폭에 따라서 말이죠. 여기가 지금 6,6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6,600원짜리, 그 다음에 6,750원짜리니까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6,750원을 안 깨는 게 타당하겠죠. 조금 더 여유를 두더라도 6,600원짜리 이렇게 좀 밴드를 잡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 조금 분위기가 좋다 하면은 이제 고점 돌파 갱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 뭐 그것을 지금 당장 논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요 밴드 결국에는
저는 6,750원에서 그 다음에 7,500원 범주에서 주로 매매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약간 호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빠지고 하는 것은 장중에 일시적으로 약간 있더라도 종가상으로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증권 단기적인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7,500원에서 6,750원 가격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남선알미늄이요.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1,400원에 20%. 예,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신가요?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가 좀 궁금해서요. 예, 지금 10%대 정도 손실 입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또 손절가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 단기적인 대응 하고 싶으신가요? 한 2,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세 분 카운슬러 계시는데요. 어떤 분 원하시나요? 이재우 차장. 네, 이재우 차장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남선알미늄 일단 뭐 손실 보였다 조금씩 이제 복구는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방산업이 건설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뭐 자동차 경량화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유망한 뭐 그런 업체가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건설 경기라든가 또 건설적인 개선 기대라든가 또 이제 건자재 쪽에 대한 업황 자체는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남선 알미늄의 주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나 뭐 싶은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실적 추이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동종업체 업체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되 탄력도는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남선알미늄이 내부적으로 무슨 뭐 재료라든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가 뭐 주가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탄력적인 뭐 어떤 상승을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먹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오랫동안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지금 상승으로 고개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보여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남선알미늄이 전체적으로 이제 중수용주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1,400원을 넘어서는 어떤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먹게 보여져서 저는 한 1,500원대 정도까지는 좀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먹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느냐, 조금 이제 좀 몇 개월 뒤에 올라가느냐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지난 12월부터 오랫동안 하락 추세 따라 이제 벗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예상하신 보유 기간 2, 3개월 정도 그 기간 안에는 한 1,500원 정도에 도달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거의 풀로 담고 이러신 이런 쪽만 아니란다 그러면은 1,500원 정도까지는 그대로 보유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940원 갈 때까지 갖고 계셨던 종목이신가 봐요. 네네. 예, 잘 견디셨네요. 지금 네. 그러면은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간 소폭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약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남선알미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딘 감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한 종목에서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좀 더 다른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고 남선 알미늄은 수익권 돌 때까지 보유하신 쪽이 맞지 않겠나. 그 정도로 보고요.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추가 개선은 기대가 됩니다만은 올해 2015년도에 조금 더 탄력적이고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이런 알미늄 쪽이라든가 원자재 쪽도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모바일 쪽과 연계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자금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쪽으로 투여하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있으시다면 종목을 신규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꾸준한 보유로 손실 줄이시고 수익까지 좀 내다 봤는데 잘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1,5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261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MPK. MPK라고 하셨는데 MPK 말씀이시죠? 네, 피자 MPK 3,690원에 매수하셔서 이분도 수익이신데 10% 비중이십니다. 오늘 주가가 3,705원에 마감됐는데 특히 목표 주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한성민 대리님. 네, 네. 지금 MPK를 보시면은 뭐 주가가 이제 10월 달부터 좀 끊임없이 조정 국면이 이어지다가 일단 12월 달 들어와서 이제 동남아 시장 진출 소식과 함께 더불어 이제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급도 역시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관 중심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제 그 연말부터 이제 좀 주가가 다시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MPK는 순전히 그 성장성을 보고 일단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그 가치, 지금 현재 재무 상태를 보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고평가 국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뭐 동남아시아 진출도 있고요. 이제 중국에 이제 내년도까지 그 피자 지점을 이제 100개까지 증설할 투자 계획도 있고요. 이번 연도 이제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일단은 뭐 원가의 상승 부분도 있었고,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이랑 이제 판매 관리비도 상승을 해서, 실적은 직전 연도 대비해서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의 좀 부재 요건들을 다 이제 성장성이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런 피자뿐만이 아니라도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제 마노핀이라고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 이제 가 보시면 이제 좀 뭐 저가 커피와 이제 그 컵케이크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마노핀 그 매장들을 이제 쉽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평균 판매 단가 상승도 기대해 볼 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도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좀 근데 이제 MPK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큰 게 좀 메리트인데 이제 변동성 매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로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일단 4,000원에서 이제 좀 저항을 봐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시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손절도 이제 좀 짧게 들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 단가 이제 3,690원까지 내려오면 사실상 일단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좀 더 이제 저가에 재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건데요. 하지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그런 매매 기법이 좀 익숙치가 않으시면은 일단 손절가는 3,3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3,3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네, 단기 목표가 4,000원, 4,000원에서 만약에 매수해가 세서 이제 돌파를 하면은 뭐 추세는 이제 뭐 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목표가 4,000원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 레인지 범위를 이제 좁혀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MPK 보유하신 시청자분도 좋은 수익 거두세요. 다음은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9509님께서 LG 디스플레이를 31,0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주가가 32,250원을 기록했어요. 이분 매수가를 잘 잡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아마 오늘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줄어드셨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손실 본 것도 기분 나쁘지만은 수익이 났다가 이제 뭐 수익을 까먹었을 때 뭐 좀 기분 좀 좋지.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장 뭐 거래소 이제 올라왔고, 지수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올라왔고, 근데 전반적으로 신년 초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이 그 분위기를 타면은 좀 더 뛰는 경향이 있고요. 대형주가 아직까지는, 전체 주도 그 주가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경기주 섹터들은 계속 올렸다 뺐다 뭐 이 정도 흐름만 만들어 간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오늘의 하락은 그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겠는가 뭐 그 정도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뭐 크진 않고 뭐 20% 정도시니까 현재 가격에서는 쫓아가서 매도하는 것보다 반등 좀 기다리는 전략에 맞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도 실적 개선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때 어떤 뭐 TV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선전 기대도 충분히 뭐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딛고 나서 다시 한번 반발을 모색을 할 때 그 구간에서 한번 매도 자리를 찾는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차트로 본다 그러면 오늘 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32,000원대에서 다시 지지를 보여주면은 충분히 반등을 다시 모색할 수가 있겠다. 최소한 3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만약에 33,500원을 반등 시대 강하게 뚫지 못한다라면은 비중 축소나 매도를 대응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보다는 좀 기다리는 자리에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났을 때 33,500원, 34,000원을 뚫고 넘어간다라면은 그때는 35,000원 정도까지 추가 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 전화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 어떤 종목 있으세요? 네, SKC 코오롱 PI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7,900원에 10%요.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거를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고, 또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신규 상장 주고요. 그날 신규 상장했을 때 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예, 기대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영업이익도 좀 많이 나온다고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사실은 다른 거 좀 손해본 거를 그걸 팔고 이거를 더 매수하고 싶어갖고, 그래도 네. 되는지 정확한 걸 잘 몰라갖고 네네.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SK코롱 PI 이 기업은 이제 상장한 지 한 달 다 돼가는 기업인데요. 비중 다른 쪽에서 줄이시고 이쪽으로 실어도 괜찮을지, 목표 주가 얼마까지 가능할지 오늘 세 분 중에서 의견 여쭤볼게요. 선택해 주시죠. 네, 김형용 전문가님이요. 예, 전문가님. 네, 오늘 사신 거죠? 네네. 딱 보니 가격이 오늘 샀을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초에 사지 않았으면 12월 달에. SK 코오롱 PI가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 섹터인데 아주 네. 특이한 화학 섹터예요. 네. 우리 이제 그 한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과산화수소 만드는 회사. 이 SKC 코오롱 PI도 화학은 화학인데 그 필름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성 PCB, 인터플렉스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회사들, 이스페타시스 이런 회사들 PCB 만들면 거기다가 뭐 싸야 될 거 아닙니까? 비닐봉지 같이 싸죠. 그 필름입니다, 이게.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IT 부품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지금 화학 섹터, 그냥 화학 섹터 같은 경우 어디 LG화학이 롯데케미칼 제대로 갑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공모가가 8,000원이에요. 지금 오늘 종가가 공모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성장성이 엄청 큰 것은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장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근데 공모가가 8,000원인데 얘가 PER 기준으로 한 8배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이런 연성 PCB의 필름 회사가 지금 뭐 갑자기 뭐 크게 뭐 호전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삼성전자 보급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급형을 하니까 이제 조금 실적은 좋아지는 겁니다. 네. 왜냐면 필름이 아무래도 많이 장착이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보급형은 싸게 해가지고 박리담회식으로.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공모가를 해보겠는데 저는 좀 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ER 한 10배 정도 잡으면 한 9,500원에서 한 1만 원 정도 요 수준까지는 밸류상으로도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수준까지 저는 보고 그대로 좀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로 공모가 밑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8,000원이니까 공모가 밑에서 이제 차트로 보면은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매수 이것이 있지만 공모가 밑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실제 어제 오늘 요즘에 이제 계속 양봉이 나왔죠. 사실 이 양봉 자리가 계속 기관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5일 이동평균선 뭐 월요일 정도 되면 5일선이 하면 요만치 올라올 거 아닙니까? 7,700원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는 5일선을 좀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일선 이탈 안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쭉 보유하고 있다가 9,500원에서 한 1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이제 행태를 조금 보고 일단 밸류상으로는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급이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좀 감안해서 팔 거냐 조금 더 가져가 볼 거냐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조금 다른 데서 손해 본 거를 그 주식을 팔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냥 오늘 지금 비중이 몇 %죠? 10%요. 한 10% 정도 더 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7,900원 정도 매수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7,900원 에서 8,000원 사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한 10% 정도는 추가를 해도 무탈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개별주니까 그렇다고 다른 거 손해나고 다 팔고 여기다가 떨어놓고 그러지는 마시고 비중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C 코롱 PI 매수가에서 또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9,500원에서 10,000원, 손절가는 5일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산성 LNS 볼까요? 1523님께서 24,500원에 20% 진단 바랍니다. 박스권이 길어지니 불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 종목은 네. 누가 봐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한대리님 봐주실까요? 한대리님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이 길어지면요. 네. 더 기대되실 것 같은데. 왜 근데 이제 불안하실까라는 생각이 박스권이 듭니다. 길어지는데 거기서 이때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바로 수급이죠. 일단은 이제 산성LNS의 수급을 보면 매우 좋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기관이 연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이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 대비해도 그 일 거래량 대비해도 상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박스권이 길어진다고 해도 절대 이제 좀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산성 LNS가 이제 내년도에 또 이제 중국의 그런 캐파 물량, 특히 이제 마스크팩이 타오바오 오픈마켓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넘쳐나는 수요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또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의 화장품 마스크팩 매출 대비해서 약 4배 규모의 이제 대규모 공장 증설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동사가 이제 보유한 현금 안에서 다 어느 정도 상계 처리가 돼서 일단은 그런 설비 투자에 대한 재무적 부담도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진출과 이제 더불어서 유럽과 미국에도 이제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박스권은 어느 정도 이제 매집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에도 이번 연도보다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그리고 이번 연도도 이제 견조하게 수요가 이제 화장품 마스크팩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직전 연도 대비 소폭의 이제 매출액 증대가 일어날 전망으로 보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공장이 완공되면 거기서도 이제 캐파 증설로 인한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4,500원에 이제 매수를 20% 하셨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저는 좀 비중을 30%까지 지금 구간에서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직전 고점인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26,550원도 단기간 내에 이제 좀 돌파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좀 좋은 호재성 뉴스가 터진다면은 바로 이제 장대 양봉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지금 차트만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한 10% 정도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좀 상반기까지 한번 좀 장기적으로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성 LNS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600% 넘는 수익인데,
지금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은 시청자님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여주실 건가요? 예, 내울즈 게임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 얼마로 갖고 계시죠? 예, 매수가 25,400원에 20%요. 예. 저희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분도 10%대 손실을 이 종목으로 갖고 계시는데요. 자,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예, 이재호 사장님이요. 네,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자리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예. 매수가 24,000원이면 손실은 손실이신데, 지금 자리에 다시 반등을 노려야 되는 뭐 그런 자리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좀 약해요, 네오이지 게임즈는. 그리고 또, 블레스인가요? 이제 어쨌든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웹제너와 전민기적이 중국에서 인기 몰이를 하면서 대급등을 만들어냈듯이, 이것이 또 학습 효과를 일으키면서 중국 출시한 종목들 반등도 시도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게임이 한 1만 개 정도 되는 가운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전민기적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 사례다 이래 보시고, 네오이지 게임즈는 전반적으로 그러나 그동안에 장기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그 실적 하향 추이가 이제 멈추고 돌아선다라면은 좀 안정적인 상승을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파괴력 있는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감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오이지 게임즈가 실제로 이전에 이제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라든가 또한 중국의 크로스파이어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서 실적이 좀 많이 좀 줄었고 또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진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완만한 우상향을 좀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24,000원인데 변동이 좀 있다 하더라도, 혹은 좀 둔하다 하더라도 이 종목 20% 정도 비중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직전 고점이 26,000원 정도 되죠.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가져가면서 한 10% 가까운 수익은 좀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고, 현재 자리에서는. 그리고 현재 이 종목에서 추가 매수 여부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라면은 네오이지 게임즈보다는 사실 게임주는 사실 일반인이라든가 개인 투자들이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포털 업체라든가 혹은 전자결제 쪽 이런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면서 포트를 다변화하는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전략 잘 기억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카운슬러 이렇게 해서 새해 첫날 금요일 진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되는 쪽으로 실어보고자 하는, 비중을 실겠다는 분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10% 정도 손실 되는데 이거 손절 처리할까요?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카운슬러가 1월에는 정말 많이 잘 챙겨야 된다, 수익을 잘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데스매치, 오늘 모든 수익률, 지난 회차 모든 수익률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딱 결론이 나와서 진짜 이번 회차에 누가 1등 했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또 대결 펼쳐지는데요. 자, 오늘 참 기대되네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